올해 하반기 여러분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결과를 봤더니 하락은 줄고 상승은 증가했다. 아파트는 망고쌤. 직방이 1000명을 대상으로 일반인인 거죠. 일반인. 근데 하락은 45.9%, 상승은 31.9%. 아직까지는 하락할 거라는 의견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2023년 전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본 건데 하락이 77.7%에 보합이 12%. 근데 10명 중에 8명 떨어질 거다. 보합이다. 10명 중에 1명. 상승은 10명 중에 1명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2023년 하반기는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하락이 반, 상승하고 보합 합쳐서 반. 근데 상승이 31%가 많이 3배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난해 말 올해 주택 매매 가격 전망 설문에는 10명 중에 8명 정도가 하락할 거라고 했는데 반면 지난해 말 조사에서는 상승이 10.2%, 보합이 12.1%였는데 보시면 거주 지역별로 지방 사시는 분들이 하락 전망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서울이 47.7%, 인천은 46%. 저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서울이 두 번째로 하락을 많이 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들은 자기의 포지션이 자기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집이 있으신 분들은 집이 오르길 바라고요. 집이 없으신 분들은 안 오르길 바라는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가 점유율도 전국에서 제일 낮고 아파트 보급률도 전국에서 제일 낮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47.7%. 전세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임대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반대로 상승을 전망하는 응답 비율은 지방이 33%. 지방 거주자가 응답자가 가장 높았다. 어쨌든 하반기 집값이 하락할 거라 예상하는 거 보시죠.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집이 너무 비싸. PIR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금리가 아직도 낮지 않아. 높아. 보통 수요자들의 심리를 누르는 게 뭐냐면 지금도 비싸고 뭐 집은 항상 비쌌지. 금리도 높아. 이거죠. 이 두 개고 그 다음에 그 역전세, 전세 가격 약세로 인한 매물 출시 역전세도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신규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급매 거래 후 수요 심리가 위축될 거예요. 왜냐하면 7억에 급매 거래되던 게 이제 호가가 올라서 8억 9억 불어니까 이제 안 사. 집값도 비싸고 금리도 높아. 그래서 안 사. 이런 이야기. 그리고 역전세 때문에 집값 떨어질 건데 뭐. 그리고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반면 주택이 상승한다는 전망은 바닥은 지났다 일단. 바닥은 지났고요. 정부가 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제 둔화되고 있어요. 더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준으로 금리가 4% 후반, 5% 초반인데 버틸만 할 것 같아요. 한번 사보고 싶어요. 이런 거죠.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오르면 사요. 그리고 경기도 이제 회복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전세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팩트예요. 팩트. 사실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가 요즘에 전세 가격이 슬금슬금 상승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곳이 좀 많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집값 오르기 전에 사자고 가계대출이 늘었다. 자, 금리나 집값 받는 기대로 작년 상반기보다 56% 급증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또 밑에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자, 지금 보세요. 연 5% 이자도 감내 가능하다. 이제는 6% 7% 보고 나니까 5%도 싸 보인다. 그 다음에 역전세 때문에 보증금 반환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늘어난 것도 있다. 그래서 디레버리징 훼손 우려가 커졌다. 디레버리징은 뭐예요? 빚을 많이 내다가 빚을 축소하는 거죠. 레버리징과 디레버리징. 근데 이제 디레버리징 좀 되는 줄 알았더니 대출이 오히려 늘고 있다. 이런 거죠. 주요 시중은행 신규 가계대출이 올해 상반기에 100조 원이 늘었다. 그래서 디레버리징 물 건너 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대 은행이 95조 대출했다. 상반기에 전체. 작년 상반기 61조보다 55.9% 급증한 숫자다.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늘은 것 같잖아. 특히 주택담보대출에서 눈에 띄는 급증세가 나타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 60% 늘었다. 신용대출도 28% 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3월에 이사철인데다가 특례보금자리론이 한창 인기였다. 그래서 대출이 자연스럽게 많아야 되는데
지금도 3월 수준으로 늘어나는 거 보니 대출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이 높아지며 주담대 금리 하단이 3%대로 떨어진 시기가 3월이었죠.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4월에. 근데 이제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은행이 은행채 발행을 늘려. 은행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은행채가 이제 많이 나오면 공급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를 더 준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시장 금리가 상승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채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뭔 소리냐? 금리가 향후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수준의 금리도 괜찮은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채권을 사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싸게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내가 이자를 5%의 채권을 발행하고 싶은데 5%도 지금 충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지금 금리로 사놓으면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러면 잘 팔리잖아? 그럼 은행이 5%가 아니라 우리 이자 좀 부담되니까 4.5%에 발행을 한번 해볼까? 4.5%에 발행해놔도 사람들이 금리가 더 떨어질 거니까 이제 앞으로 은행채 이자가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4.5도 괜찮아. 이러니까 발행을 확 늘렸다는 거지. 이번에 좀 많이 왕창 빌려놔야 되겠다. 대출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늘렸는데 공급은 늘어나고 근데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안 떨어질 것 같아. 미 연준도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거나 두 번 더 올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그러면은 지금 4.5% 사는 거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5%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채 발행을 늘리면 시장 금리도 올라갔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기대도 빠르게 떨어질 거라는 기대도 조금 누그러들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은행채 발행 금리가 올라가고 은행채 발행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금리도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원리를 알면 좋습니다. 어쨌거나 특례 보금자리론뿐만 아니라 집값이 바닥을 쳤다고 보고 당장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매수 수요에 가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주담대가 늘었다. 아까 봤잖아. 하반기에 집값이 오른다는 사람들이 물론 여전히 하락한다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오른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집값이 바닥 쳤다. 사야겠다 대출 내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훅 신용대출도 훅 이렇게 늘었다라고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역전세 때문에 DSR 40%를 DTI 60%로 풀어줬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확 늘었다. 그래서 더 늘어날 걸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를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56% 늘었다고 하는 대출이 상환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출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신규 대출 속도 증가 속도가 기존 대출 상환을 앞지르면서 뭔 소리냐? 신규 대출 증가가 기존 대출 상환을 앞지르면서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5월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늘어난 이후 2개월 연속 증가세다. 뭔 소리냐면 5월 전까지는 오히려 갚는 사람이 많아서 가계대출이 줄고 있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갚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계대출 주담대는 소폭 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사실 그래서 50% 늘었네, 30% 늘었네 그러니까 쫄았잖아요. 갚는 사람도 있다. 갚는 사람이 더 많았다. 4월까지는. 그래서 갚는 사람 거 신규로 늘어나는 거 부딪혀 보니까 실제로 5월 이후에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원래 노무라 증권에서 계속 8월부터 내릴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노무라 증권하고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금리를 빨리 내릴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예전에 금리가 확 오를 때는 그 사람들 말을 안 믿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 말이 이제 점점 맞아지고 있는 거죠. 노무라 증권 말대로 10월하고 연말에 각각 금리 인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예. 그래서 부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